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났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력 봉쇄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기업 외국 기업들이 투자 처리하면 경고한 적이 있죠. 어, 베트남 주재 외국 기업 협회가 베트남 당국의 경제 재개방을 서두르지 않으면 외국 기업의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경제 재개방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백신이죠. 백신하고 치료제인데 지금 베트남에는 백신이 계속 부족하고 있죠. 그러니까 총 8개에서 9개 정도의 지금 긴급 백신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또한 굉장히 급한 승인이 지금 필요하죠. 호치민을 중심으로 베트남 대도시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강력한 봉쇄 조치를 석 달째 이어가고 있고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죠. 떠나겠다는 얘기죠. 자꾸 안 하고. 실제로 떠나긴 힘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빨리 경제 재개방을 해달라는 얘기죠.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와 또 이제 20일 보도에 따르면 주 베트남 한인상공연합회 코참, 미상공에서 암참, 유로참, 미국 아세안 기업협회는 공동으로 중국을 떠나 공공망을 다양화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기를 놓칠 것이고 글로벌 경제 회복에서 뒤처질 거라고 경고했죠. 현재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선언해서 제가 이 베트남으로 많이 온다고 그랬죠. 이 베트남으로 많이 오는데 이 베트남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강해지면서 지금 많은 쪽으로다가 이제 그 공장 셧다운도 되고 그러고 이게 굉장히 통제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못 나가고 물건을 생산을 못 한다는 얘기 결국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투자해놓은 외국 기업들이 어차피 돈 벌러 들어갔는데 돈을 못 본 상황이 되니까 지금 정부에 대고서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트남 정부도 거의 이게 안 풀고 싶어서 안 푸는 게 아니죠. 이거 풀었다가는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장기적으로서도 악재라고 생각하고 안 풀기 때문에 이제 안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베트남도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 코백스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 먼저 좀 어떻게 백신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죠. 이렇게 보면 베트남은 지금 백신 접종하고 싸움이에요. 지금 백신 접종 속도전 코백스에 우선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이 현지 매체가 밝힌 것에 따르면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최근 코백스 베트남 책임자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코백스에 백신을 우선적으로 공급해달라. 코백스는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하는 백신 공동 구매 배분 프로젝트죠. 백신 공동 구매 배분 프로젝트를 코백스라고 그래요. 판민진 총리가 베트남의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가능한 빠르고 많이 공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리는 특히 2차 접종분으로 모더나 백신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들의 경제 재개방에 관한 강력한 요구도 있고 실질적으로 빨리 잡아야 되죠. 코로나를 빨리 잡아서 다시 한번 이 세계 제2공장으로 도약해 나가야 되는데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지금 베트남의 이 자체 백신이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빠른 긴급 승인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호찌민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가 많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호찌민시 중증 환자 감소로 야전병원 폐쇄 검토 그만큼 이제 조금 완화가 되고 있죠. 지금 어제 보니까 1만 명대 넘어가던 게 전체적으로 8천 명대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물론 우리나라 비하면 엄청나죠.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감소하면서 호찌민시 보건 당국이 야전병원 폐쇄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호찌민시의 제12 야전병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하루 25명에 30명 수준인데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8월 말 70명 대비 크게 줄은 거죠. 상당히 많이 줄었고, 이 백신에 대한 지금 맞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코백스 같은 데 요구해서 더 많은 백신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2차 접종까지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 경제신문에 보면 이 나노코박스가 이제 마지막 승인 단계라는 얘기도 있고 항상 뉴스는 찌라시 정도로 보는 게 좋아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 긴급 승인 마지막 단계 자문위원회 승인 거부 가능성 이런 거는 다 그냥 찌라시. 왜냐면 정확히 회사에서 공시하기 전까지는 이런 뉴스들이 있고 이런 기사들이 있구나 이런 게 보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승인 거부 가능성이 열리죠. 어떤 백신이든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 만든 백신도 마지막 심사할 때는 당연히 승인 거부가 있을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승인 거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승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기사는 찌라시 정도로만 보는 게 좋고, 저런 뉴스, 저런 기사들이 있거나, 또 이런 기사들이 나쁜 건 아니죠. 당연한 얘기니까.
자, 베트남 의생명연구윤리위원회가 원료의약품 및 등록증 발급을 동의함에 따라서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20일 나노코박스 백신은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한 가지 검토한 게 남아있는데, 자, 미디어들은 자문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렸기 때문에 문서에 대해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그 백신이든 어떤 의약품이든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감기약도 마지막 승인 받으러 갈 때는 당연히 승인 거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그만큼 승인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냐의 차이입니다. 자, 백신이 승인되면 자문위원회는 보건부에 나노코박스에 대해 비상 라이센스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게 되고, 이후 백신은 보건부에서 승인한 양과 계획에 따라 조건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급해요. 베트남은 이 백신이 급하고 코백스 요청할 정도로 급하기 때문에 모든 이 백신에 대한 사실 행정 절차라는 게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고요. 단지 여기에 대한 검토는 이제 약품이기 때문에 검토를 엉터리 할 수 없죠. 당연히 이 전 세계에 같이 써야 되는 이 코로나 백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토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승인이 쉽지 않은 건 맞지만, 이게 이루어지면 일단 행정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기 때문에 그 호난 회장이 이 공장을 지금 계속 증설하고 있죠. 증설해서 최대한 많은 양을 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만 나면 일단은 유통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후 이제 백신은 보건부에서 승인한 양과 계획에 따라 조건부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나노젠에서 연구 개발한 나노코박스 코로나19 백신은 nCoV, 요게 가장 적합하고 무해한 항원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고, 면역 반응을 지극하는 제조합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가 됐죠. 이 제조합 단백질 기술로 제조가 됐는데,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 단백질 방식이 바로 보관, 그러니까 유통이 굉장히 편하다고 그래요. 지금 mRNA 방식의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극저온 상태도 유지해야 되고 유통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 맞아요. 물론 지금 전 세계 대세로 잘 잡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노바백스도 단백질 방식이죠. 이런 형태의 백신들이 길고 오래 갈 거란 얘기죠. 근데 이거랑 상당히 유사한 방법으로 개발한 백신이 바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입니다. 자, 나노코박스 백신 접종 간격 28일로 이해가 투여가 되는데, 거의 한 달 안쪽으로, 한 달에 두 번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렇게 요거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연구팀은 3상 임상에서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2회 주사를 완료했고, 백신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 들어가 보건부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요게 딱 승인이 나자마자, 자, 긴급 승인이 베트남에서 나면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승인의 촉각을 세우고 있죠. 저희가 매일 나노코박스,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을 촉구하고 우리도 세우는 이유가 바로 HLB가 나노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기술 이전을 전제로 글로벌 원리 협약을 체결했는데 마무리가 되는 대로 11월 달 안에 다시 한번 이 전부 다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 진양공 대표가 나노젠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죠. 자, 그래서 넥스사이언스는 또 나노젠 3대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승인이 나고 또 WHO의 긴급 승인까지 난다면 HLB는 확실히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되기도 하고, 이거를 향해서 HLB의 주가들이 지금 조금 변동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사실 HLB를 보면서 우리는 미국 시장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체 시장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되죠. 일단 미국 시장 상당히 좋아요. 지금 다우 산업 1.64%, 나스닥 1.14% 올라가고 있고, S&P 500도 1.36%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테이퍼링도 다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지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불안했었는데 딱 나와서 해소가 됐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헝다 사태도 어제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나왔고, 물론 이제 헝다 사태가 어디까지 더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은, 예전에 막 리만 브로더스 같은 상황,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살짝 기대 한번 해봅니다.